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니TV의 홍교대표입니다. 자, 요즘 한국 증시 정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긍정적인 신호들은 분명히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힘들었었던 낙폭과대 우량주들 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기간이다,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3분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즉 4, 4분기에는 또 주식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8, 9, 10 정도 또는 11월까지는 그래도 좀 지수가 좀 완만한 어떤 평탄화 작업 이후에 우상향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뭐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자, 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뭐 판 금액에 비해서 보면은 뭐 2조 원 정도니까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약간 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가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면 미국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근데 유럽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은 여전히 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채권보다는 어, 미국에 투자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자금이 지금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를 많이 주니까요. 당연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빨리 나오다 보니까 유로라든가 엔화 역시 이제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엔화라든가 유로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폭락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달러가 강세가 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계속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는 왜 그러냐면 일단 기업에 대한 전망도 좋지 않지만요. 더 중요한 것도 외국인들이 자꾸 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안 좋아서 돈을 벌기도 어려울 뿐더러 한 차선까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고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침체 우려감. 이것도 역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던 그런 중요한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든 것은 금리에 달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달에 이제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0.75일지 1%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를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 이후부터는 미국의 금리 속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폭락한 것들이 많이 있고 곡물 가격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8, 9, 10 이때까지는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유럽이 이제 앞으로 금리를 올려요. 0.25%일지 빅스텝으로 가서 0.5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0.5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번에 빅스텝을 했고 아마 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미국의 채권과의 금리 갭이 점점점 축소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여기서 1350원 전을 고점으로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일단 희박해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한 차손 때문에 이제 또 막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평가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저평가 매력하고요. 저평가 매력하고 플러스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물론 지금 환율이 급격히 꺾여 내려갈 만한 조건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은 줄어들 것이고 일부 환차익까지도 약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또 하나 거래량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시장 참여자가 지금 전멸 상태입니다. 자, 이거 뭐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주가의 바닥은 거래량 바닥에서 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즉 매수세들이 뭔가를 쉽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하기 너무 좋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거래량이 없어요. 코스피 거래량이 오늘 2억 9천만 주입니다. 3억 주 이하로 떨어졌어요. 자, 이게 얼마만큼 적은 거냐? 2019년 10월 18일 이후 최저치인데요. 그때 이후에 상장됐던 종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고 얼마나 힘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거래대금이 5조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럼 급감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투자자들이 매도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손실이 너무 커요. 뭐 50% 빠진 게 본전되려고 그러면 100%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10%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아예 포기한 상태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갈 돈도 없는 거죠.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대출하기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포기한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너무 겁이 난 거죠, 지금. 완전히 쫄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매물 공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적은 거래량 가지고도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7월 달에만 2조를 순매수했고요. 올해 통틀어서 봤을 때는 14조 5천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빨간색들이 굉장히 자주 보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변화를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일시적이냐?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 뭘 사야 되겠습니까? 뭐가 반등을 할까요? 외국인이 좋아하는 업종 대표주가 되는 거죠.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는 삼성전자, 자동차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죠? 그러면 이제 금융주는 별로 매력이 없을 것이고 좀 쉽게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들 중에서 업종 대표주 카카오, 뭐 네이버 카카오,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또 하나는 뭐 태양광에도 대표주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대표주들의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시장 자체가 약간 잡주의 시작이었죠.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그럼 대형주로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전부 다 세력들이 이런 뭐 정말 이 시총 작은 정말 이상한 종목들을 급등시키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포지션을 바꿔서 낙폭과대 우량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매수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최근에 선물도 보겠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보통 보게 되면 현물을 사게 되면 보통 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은 매도를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현물도 사고 있는데 선물도 같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콜옵션도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포지션은 전반적으로 다 매수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코스피에서는 공매도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아직 크게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3억 2,500만 주 공매다 장고였어요. 이게 지금 현재 3억 1,700만 주까지 줄어들었죠. 줄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외국 공매도가 조금씩 이제 쇼커버링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놓치셔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국의 금리 현상이에요. 독일 0.59%. 그러니까 유럽은 거의 비슷해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 했기 때문에 2.078%, 이탈리아 1.5, 일본은 마이너스 0.077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2년물 기준이에요. 캐나다가 3.3이에요. 그러면 캐나다의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추락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냥 안정적인 모습 보여줄 거고. 그러니까 이 저금리를,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저금리를 주는 국가일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폭락하는 그 자국들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각국의 금리 차이, 그 유럽이라든가 유로화 약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리 차와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11년 만에 금리 인상이 이제 유럽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기는 일단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화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럽은 우리나라 다르게 자국 통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유로화 대비 달러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건 유로화 가치가 자국 평화지. 우리나라는 달러 원 이렇게 표현하죠. TV에서는 원달러 환율 얘기하지만 말 편하게 달러 원 환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달러가 기준으로 되는 거고요. 그럼 달러 기준에서 원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유로화는 유로화 기준으로서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1까지 페리티까지 내려와 있었다가 2000년도에 한번 금융위기 때 그리고 재정위기 때 유로화 가치가 폭락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아주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죠.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죠. 근데 마이너스 금리인데 미국은 계속 금리로 올라가니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환율 상승이고 우리나라 똑같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지금 이때가 2000년도 전에 거기까지 지금 거의 환율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은 저물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꿋꿋이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미국 엔화도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운드 영국입니다. 영국도 역시 영국은 2% 정도의 금리를 주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유럽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전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영국이 이제 성장률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별로 안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예요. 자, 원화인데요. 132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1300원을 돌파를 한 적이 한 4번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 IMF. 그죠? IMF.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죠. 그 다음에 바로 코로나예요. 이런 엄청난 폭락이 있을 때만 이렇게 원화가 1300원을 돌파해 왔었는데, 지금 당장 어떤 표면적으로 뭐가 있지 않지만 1300을 넘었다는 부분들, 일단은 1300을 돌파하고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추가 상승은 쉽지는 않은.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 차선을 우려하는 그런 시점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금리 인상이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환율 하락 조건은 아직 미완성되어 있지만은 네,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외국인 한 차선 우려감은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좀 갚아 나가고 있고 청산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로 또 외국인 좀 코스피에서 좀 굵직굵직한 그런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8월 달, 9월 달, 9월 달 해봐야 0.5%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그동안에 막 겁내했던 그런 우려감은 없어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나올 만한 게 별로,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거는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갑자기 푸틴이 핵을 쐈다. 이거는 지금의 이런 모든 예측을 다 망가뜨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우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해서 본다라면 시장은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좀 매일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매수 매도, 그러니까 많이 매수하고 적게 매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저가 매력은 좀 생겼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라도 좀 주식을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뭐 우리 코로나 때처럼 그런 기회는 안 와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베어 마켓 랠리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는 TV 한돈 대표였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